감사합니다. 네, 제가 일주일 내 멋대로 붙여본 꽃말 손대지 말아요. 그저 눈으로만 바라봐요. 너무 반갑습니다, 여러분. 저희 집 앞마당에서 올해 봄에 라이브 데이를 한 번 했었는데 그날 너무 기억이 좋았어가지고 이렇게 큰 행사를 미쳤다 생각하고 한번 해보게 됐습니다. 괜찮은 어른이 되고 싶어서라는 제목으로 오늘 토크 콘서트를 진행하게 됐는데요. 괜찮은 어른이 되고 싶어서라는 제목은 지금 이 자리에 모실 작가님의 책 제목입니다. 올해로 23년차 배우, 다양한 분야 예능 출연하시면서 벌써 3번째 책을 출간하셨습니다. 정말 섭외하고 싶었던 분입니다. 봉태규 작가님, 봉태규 배우님 이 자리에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인사드리겠습니다. 봉태규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완전한 가을 남자로 등장하셨네요. 너무 멋있습니다. 너무 멋있죠, 여러분? 제가 이 책장을 보자마자 사실 좀 대화가 끝난 뒤에 이제 여러분들 사전 질문을 모아놓은 거를 질문드릴 게 있었는데 네. 이건 먼저 해도 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무슨 질문이었냐면 네. 옷을 잘 입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제가 생각하는 옷을 제일 잘 입는 방법은 자기한테 관심이 많으면 될 것 같아요. 내 체형이 어떤지, 내 피부 색깔이 어떤지, 그 다음에 내가 어떠한 컬러의 옷을 입을 때 잘 어울릴지. 그래서 자기 자신한테 관심이 많은 분들은 옷을 자연스럽게 잘 입게 되더라고요. 거기에는 뭐 어떤 취향이나 그런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평상시에 자기한테 관심을 많이 기울이시면 자연스럽게 센스는 생기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아니 정말 신기한 게 저희가 거의 작년 11월부터 오늘 한 잔이라는 제목으로 다양한 분들을 만났어요. 뭐 직장인 분도 만나고 아니면 전시 기획자 분도 만나고 아니면 요새 뭐 아나운서인 김대호 아나운서도 만나고 근데 그분들에게 다 공통적으로 좋은 어른이란 뭐야? 어떻게 사는 게 좋은 어른일까?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똑같은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나를 잘 알아야지. 근데 그게 사실 말로는 쉬운데 참 쉽지 않은 이야기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봉태규 작가님이 나를 잘 알기 위해서 하는 노력이 있다면? 그래서 제가 제일 많이 기울이는 건 이제 저는 노출이 되어 있는 직업인 거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사실은 제 얘기보다는 주변에 더 많은 얘기들을 듣게 돼요. 저에 대해서. 그래서 가끔은 진짜 헷갈리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 제일 좋은 방법은 주변의 얘기를 잘 안 듣는 겁니다. 예, 왜냐하면 사실 여러분들 냉정하게 생각하면 주변 사람들이 저한테 그렇게 관심이 없어요. 예, 저희가 뭐 주변에서 따뜻한 말 한마디 해주는 거 그거 물론 좋죠. 근데 냉정하게 생각해 보면 그 말 한마디를 던져야 되는 건 주변에 누군가가 아니라 내 스스로에게 내가 던져야지 그때 가치가 생기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예, 그러니까 주변에 어떤 얘기를 하더라도 크게 관심 기울이지 마시고 내 자신과 대화를 하고 내 자신을 더 들여다보시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처럼 열릴 거야. 또 기다리는 저 별의 빛 우주를 건너 그 저희 오늘은 채널 혹시 조금 보셨는지? 채널은 종종 찾아서 봤었는데 그 피디님이 이제 처음에 김제 내려오실 때 그리고 제가 그 전부터 고민했던 것과 굉장히 맞닿는 부분이 있었어요. 정말요? 뭐 이제 주거 공간에 대한 뭐 생각이라든지 아니면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런 고민들이 굉장히 맞닿아 있었는데 우연히 인터뷰 기사를 봤고요. 너무 네. 감동이에요. 몰랐습니다. 네. 역시 좀 잘 되시는 분들이 저희 채널 많이 보시더라고요. 그죠? 네. 네. 그죠? 네. 네. 너무 반갑네요. 사실 그 얘기를 들으니까 오늘 할 얘기가 조금 더 정리가 되는 것 같은데 네. 고민이 맞닿아 있다라는 말이 너무 좀 좋은 말인 것 같아요. 사실 나도 이런 고민이 있어. 이런 고민을 하는 게 너무 당연해. 그 얘기를 꺼내는 역할을 저희가 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런 의미에서 사실 어른이 되고 나면 속으로는 다 비슷한 생각을 하고 똑같은 고민을 하는데도 겉으로 사람들에게 내색을 하기가 좀 어렵잖아요. 그 비슷한 지점에 고민이 있어서 제가 이제 최근에 낸 책이죠. 괜찮은 어른이 되고 싶어서가 그래서 낸 책이에요. 여기에선 사실 어떤 답을 여러분들한테 드리는 게 아니라
여기 피디님이 말씀하신 대로 나는 괜찮은 어른이 되기 위해서 이런 과정을 거치고 이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고 생각을 나누고 싶어서 했거든요. 제가 그냥 스스로 혼자 생각하고 있는 건 그런 것보다는 그냥 그걸 나눌 수 있는 누군가가 있으면 어떨까 싶은 거죠. 배우님도 혹시 하나 정정하고 싶은 게 배우님이라고 부르는 게 편하세요? 작가님이라고 부르는 게 편하세요? 그냥 저는 연예인이 편합니다. 연예인 연예인 봉태규님은 그러면 네. 인기 연예인 봉태규님 책에 날개에 써두신 글이 좋았어요. 연기를 합니다. 글도 씁니다. 주변에 관심이 많습니다. 친절하고 싶습니다. 봉태규라고 합니다. 되게 단순한데 좀 임팩트 있는 소개였는데요. 이 중에 두 줄이 제일 궁금해지는 것 같아요. 주변에 관심이 많고 친절하고 싶다. 이거는 어떤 문장인지, 좀 평소에 어떤 삶의 가치관을 갖고 계시길래 쓰게 된 문장인지. 그러니까 이제 시야를 넓히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요. 전 주변에 음. 관심이 많다는 게. 근데 그게 왜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냐면 제가 지금 조금 그래도 편하게 살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저 혼자 잘해서라고 생각을 했었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내가 살고 있는 사회는 저 혼자 잘나서 절대 내가 편하게 살 수 있는 사회가 아니더라고요. 그럼 왜 내가 편하게 살고 있는 거지라고 하고 조금 주변을 둘러보니까 아파트 살 때요 경비 아저씨가 이런 일을 하고 계시구나. 아파트를 관리해 주실 분들이 이런 일을 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내가 조금 더 편하고 깨끗한 공간에서 생활하고 있구나. 그렇다면 내가 할 수 있는 건 뭐가 있을까 하다가 되도록이면 친절하게 대하자. 내가 이렇게 잘 살 수 있게 나에게 친절함을 베푼 사람들처럼 그게 약간 기본적인 사회인의 태도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서 그 두 줄을 쓰게 됐죠. 그래서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사회적인 용어가 연대라는 표현이거든요. 근데 그 연대라는 게 왜 굉장히 중요하냐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행사를 한다고 했을 때 아무래도 이 행사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 오신 거겠죠. 그 얘기는 적어도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비슷한 생각을 공유하신 분들이겠죠. 비슷한 취향을 가지고. 근데 그걸 내 두 눈으로 나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구나라는 사람을 발견하는 그 지점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모두가 연대하고 있고 나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걸 확인하는 그 경험을 하는 걸 더 집중을 해주면 조금 사회가 따뜻해지고 타인에 대한 시선이 조금 너그러워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죠. 네. 맞습니다. 너무 네. 전적으로 공감하는 바고요. 네. 사실 모두에게 친절하긴 어렵잖아요. 그죠. 모든 상황에 친절함을 하기도 어렵고. 네. 근데 그런 태도를 갖고 사는 건 되게 멋있는 일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좀 본받고 싶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오늘 오신 분들에도 연인 관계보다는 결혼하신 분들이 훨씬 많이 오셨더라고요. 근데 결혼을 하고 나서 저도 이제 뭐 초반 신혼이긴 하지만 좀 나도 모르게 시야가 넓어진다, 세상이 넓어진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아요. 내가 언제 이렇게 온전히 한 사람을 좀 그냥 그대로 이해하게 됐던 적이 있었던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제 작가님의 글을 봤을 때도 가족이라는 게 작가님께 되게 큰 세계관의 변화를 준 것 같아서 그 경험이 어땠는지 좀 여쭤보고 싶어서 이야기를 꺼내봤어요. 그러니까 결혼해서 제가 제일 크게 깨달은 첫 번째는 저는 사실은 그 전에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을 겪으면서 자기 객관화가 좀 되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완벽하진 않아도. 근데 결혼을 하고 나서 그래서 내가 나를 객관화했을 때 저는 보통에서 약간 모자른 그렇지만 약간 별로인 사람 정도라고 생각을 했는데 결혼하고 나서 진짜 깜짝 놀랐어요. 생각보다 더 별로라고. 제가 아니 정말 제가 너무 별로여서 근데 그 별로라는 사실을 알게 된 건 물론 이제 하실박 작가님 덕분이겠죠. 그래서 그럼 나랑 이렇게 별로인 나랑 결혼해준 이분은 어떤 사람인지 하고 그때부터 이제 이 사람을 이해하려고 봤더니 내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괜찮은 사람이고 누군가를 완벽하게 이해하는 건 제가 책에도 썼지만 새로운 우주를 만나는 거더라고요. 그만큼 무한하다는 거고 그만큼 무한한 만큼 안심이 됐어요. 왜냐? 내가 어떤 행동을 하더라도 그 무한의 우주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날 좀 이해해 줄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제 마음이 조금 더 넓어지더라고요.
아이들을 낳아서는 저와 정말 마주하게 될 일이 많아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여기 이제 아이랑 같이 오신 분들도 있는데 정말 싫은 내 모습과 정말 좋은 내 모습이 그대로 있어요. 그러니까 민낯에 나와 정면으로 마주하게 되는데 그걸 피하면 안 되거든요. 근데 사실 피하고 싶거든요. 예, 그래서 용기를 배우게 되죠. 아이들을 통해서. 그러니까 제가 진짜 어제 서울 날씨를 판단하고 오늘 코듀로이 자켓을 셋업으로 입고 왔잖아요. 근데 태양이 이렇게 내리찐단 말이에요. 어쩔 수 없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아이에게 배울 줄 알고 잘못도 인정할 줄 아는 어른을 괜찮은 어른의 첫 번째 조건으로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 기억나세요? 그런 일이 있었어요. 제가 이제 비슷해요. 아버지랑 사이가 굉장히 안 좋았거든요. 책에서 지금 좋아요. 많이 언급했는데, 근데 저희 아버지가 사고로 돌아가셨어요. 굉장히 극적으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원망을 할 수 없게 돼요. 예, 그러니까 쌓이게 되는 거죠. 근데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게 되면서 그 아버지와의 가지고 있던 그 묵은 감정들이 아이를 키우면서 조금씩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아버지를 이해하는 과정을 거치고 그러면서 더 아이에게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왜냐면 저는 사실 아버지에게 애정 표현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배운 게 없거든요. 저희 아버지 굉장히 무뚝뚝하고 옛날 사람이라. 그래서 아이 낳았을 때도 그게 제일 어려웠어요. 왜냐면 시아야 아빠야 하는 것도 저는 너무 쑥스러웠거든요. 그치. 내가 갑자기 아빠라니. 그러니까 막 그것도 막 미칠 것 같아서. 그래서 엄청 애를 썼어요. 특히 애정 표현에 있어서 스킨십에 있어서. 근데 둘째 아이를 낳고 나서 자신감이 좀 붙었죠. 첫째 아이에게 해봤으니까. 근데 어느 날 이제 둘째 아이가 성별이 여자아이인데 애정 표현을 막 했어요. 근데 얘가 어느 날 아빠 하지 마 그러는 거예요. 왜? 그래서 제가 왜 그랬더니 나한테 물어보고 해야지 그러는 거예요. 근데 엄청 상처받았어요. 엄청. 제가 알겠어라고 대답했는데 너무 상처를 받아서 그날 저녁에 하시시박 작가님이랑 상의를 했죠. 애가 유치원에서 이상한 걸 배운 것 같다. 이게 좀 이상하다. 뭔가 잘못되고 있는 것 같다. 아빠한테 이러는 게 말이 되느냐 했는데 작가님이 그러는 거예요. 왜? 왜? 봄비 딸은 아빠한테 싫다고 하면 안 돼? 왜 아빠는 이렇게 딸한테 거부당하면 안 되는 거야? 라고 얘기 듣는데 제가 한 방 맞은 것 같더라고요. 근데 아니거든요. 왜냐면 스킨십이라는 거는 굉장히 상호에 이거는 완벽하게 의견이 일치되어야 할 수 있는 건데 제가 나의 자식이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행하고 있다라는 걸 깜빡한 거예요. 예. 맞아. 그래서 정말 큰 깨달음을 얻고 그 다음날 바로 사과를 했어요. 그리고 봄비한테 약속을 했죠. 내가 앞으로는 아빠가 애정 표현을 하거나 그러고 싶을 때 너한테 꼭 얘기를 할게. 그러니까 불편하면 얘기해 주렴이라고. 그러면서 잘못을 인정하고 그거를 고치는 태도가 이래서 중요한 거구나라는 걸 아이를 통해서 배우게 된 거죠. 예. 너무 좋은 깨달음이네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받은 상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가장 뜨거운 맛을 우리 아이에게. 네. 그러니까요. 네. 자, 이 질문이 저는 되게 궁금했어요. 연예인 봉태규님, 요즘 행복하신가요? 마지막 질문입니다. 네, 행복합니다. 그래요? 네, 엄청 행복합니다. 단답형으로 말하지 마요. 그 행복한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제가 행복한 거는 제 주변의 여건이나 그래서가 아니라 이만큼이나 내가 나한테 관심이 있었던 적이 있었나 싶어요. 저는 뭐 한 2년 전부터 저의 최대의 화두는 언제나 저 스스로거든요. 내가 지금 뭘 좋아하지? 내가 지금 어떤 상태지? 나의 기분은 어떤지? 제 주변에 물론 뭐 하시시박 작가님도 있고 저의 아들 딸들이 있긴 하지만 내가 내 자신에게 관심을 기울일 때 그 시간이 얼마나 소중하고 그랬을 때 나에게 오는 만족도가 얼마나 큰지를 새삼 많이 느끼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가족에게 신경을 쓰지 마라 그런 게 아니라 너무 나와 상관없는 타인에게 신경을 쓰시느라 나에게 써야 될 에너지를 소비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예,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인생은 살아갈 수 있고요.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나를 사랑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네, 그리고 주변 사람도 별로 그렇게 저한테 관심 없습니다. 네. 괜찮은 어른이 되고 싶어서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오늘 이 자리 혹시 소감 어땠는지 마지막으로 말씀해 주시고 저희는 밑으로 내려갈까 하는데요. 좋은 행사에 저를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혹시 뭐 기회가 된다면 제가 또 한번 놀러 오도록 하겠습니다. 연예인으로 돌아가서 여러분들에게 아주 즐거운 작품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고생하신 봉태규님께 큰 박수 부탁드릴게요. 또 마음은 말처럼 늘 쉽지 않았던 시절 나는 가끔씩